자, 2단원 오늘 한 방에 정리 다 할 거예요. 2단원은 딱 필요한 게 몇 개 없어. 이온결합, 공유결합 특징 정도는 고1 때 다 했으니까 여기선 오히려 고1 때 했던 것보다 나오는 양이 적어요.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분자로 존재하냐 안 하냐. 둘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건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이죠? 이온결합물질은 분자가 아니라 뭐로 존재한다고 표현했어? 결정. 이온 결정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 다음 이온결합은 이온들끼리, 즉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하는 거. 요거 구분할 수 있고, 상태 중요해. 상태. 자, 이온결합물질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공유결합물질은 액체 또는 기체. 야, 이러지 말자. 얘네는 상온에서 고체, 얘네는 상온에서 주로 액체 또는 기체. 가끔 고체도 있지만 거의 없다. 알겠어? 이온결합물질이 상온에서 고체, 공유결합물질은 주로 액체 또는 기체. 자,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해. 전기전도성. 이온결합물질 전기전도성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다고? 지금 고체야? 전기전도성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전기전도성이 생겨? 수용액이거나 액체. 너네 액체랑 수용액이 다른 건 알아? 액체는 고체를 바로 가열해서 그대로 녹인 거, 수용액은 물에 넣어 녹인 거, 두 개가 조금 달라. 근데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전도성이 생기죠? 이온결합물질은? 그럼 왜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전도성이 생기냐? 라고 물어보면 왜 녹이면 전기전도성이 생겨? 얘네는? 뭐가 자유롭게 움직여? 전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있어. 전자. 너 누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얘네 이온결합물질이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 고체일 땐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거 알죠? 고체일 땐 에라이씨. 고체일 땐 이렇게 수많은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으로 존재하다가 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녹이면. 응? 녹이면 얘네가 다 어떻게 돼? 이게 다 끊어져서 얘네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지. 그 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한마디로. 원자? 이온이지 왜 원자야? 전하를 띄고 있는데 어떻게 원자야, 이 사람들아.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전자는 수용액 같은 데서 움직여 못 움직여. 전자는 그렇게 움직이는 애가 아니야. 알겠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공유결합물질은 전기전도성 있어 없어?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고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없어. 얘네는 녹여도 없어. 알겠어? 공유결합물질은 녹여도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얘네 전기 분해를 하는데 이온결합물질 전기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 전기 분해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전기 분해를 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전기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분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전기 분해했어? 수용액 아니야. 자, 다시. 이온결합물질 전기 분해할 때 수용액으로 전기 분해했어? 아니야. 수용액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어디서 또 통했어? 액체. 수용액이랑 액체랑 다르다니까, 이 사람들아. 수용액에서 전기 분해하는 게 아니야. 액체로 전기 분해하는 거야. 두 개는 완전 달라. 완전. 니네 염화나트륨 전기 분해하는데 고체일 때 전기 분해 돼?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다시 대답해봐. 왜 안 되는 거야? 말로 해봐. 서술형 나오면 어떡할 거야? 왜 고체일 때 전기 분해 안 돼?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해야 전기 분해가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녹이면 돼. 근데 물에 녹여도 흐르고 고체를 바로 녹여서 액체로 해도 흐르지만 전기 분해할 때는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거야? 액체로 만들어 쓰는 거야. 수용액으로
전기분해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바로 액체로 전기분해하는 거야. 왜 수용액으로 전기분해하면 안 돼? 자, 잘 봐.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전기분해할 때 물을 예시로 많이 드는데 공유결합 물질 전기분해하고 싶어. 물 전기분해하고 싶어. 전기 통해 안 통해? 제 전기 통해 안 통해? 공유결합 물질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했잖아 아까. 전기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통해야. 야! 와, 시작부터 왜 이러지? 전류가 흘러야 전기분해가 되는 거라니까 이 왼수들아.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하고요. 이온결합은 고체일 때는 안 통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는 바로 전기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못해. 그래서 전기 통해야만 전기분해가 되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해서 전기분해하고? 녹여서. 즉 액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녹이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고체에서 액체로 녹이는 거. 용융시켜서 전기분해하고 용융!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서 전기분해해? 물 전기 안 통하잖아. 그래서 뭐? 뭘 해? 전극 연결했어. 아니 저기요. 전극을 연결하는 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소리야. 근데 순수한 물에 저렇게 전극 연결하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몇 번을 하고 있냐. 안 통한다니까. 안 통해서 전기 분해가 원래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래서 분해하려고 어떻게 해? 뭐라고? 뭐라고요? 니네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나 본데 전류를 흘려준다는 게 전원을 연결한다는 뜻이야. 근데 순수한 물은 저렇게 연결해봤자 전류가 안 통한다니까? 전기분해가 안 돼. 그래서 전기분해 하고 싶으면 뭘 하라 그랬어 저기다가. 순수한 물이 전류가 안 통하면 순수한 물이 아니면 되잖아. 뭐해 여기다가? 전해질 녹이잖아. 아니 환장하겠네 이것들이 진짜. 왜 이래?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삐걱거리면 안 되지. 다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다 결합에 무엇이 관여하는?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지. 진짜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전기분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이온결합 물질 상온에서 고체.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전기분해를 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전기분해해? 액체로 용융시켜 전기분해하고. 공유결합 물질도 전기분해하고 싶은데 얘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해? 전해질을 녹여서 전기분해한다고. 근데 공유결합 물질에 저 녹이는 전해질 있잖아. 쟤 전기통화라고 녹이는 거잖아. 그럼 쟤는 무슨 결합 물질을 녹이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을 녹이는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 녹여요. 자꾸 녹인다 하지 말고 용융시킨다. 용융시킨다. 고체에서 액체로 용융시켜서 전기분해하죠. 근데 물에 녹여서 전기분해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물에 녹여서 전기분해하면 물의 전기분해가 돼버려요. 이온결합 물질은 전해질의 역할을 하고 물이 전기분해가 돼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할 때는 수용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융액으로 하는 거라고. 문제에서 자 이온결합 물질 X가 있다. X의 수용액을 전기분해해보고 용융액을 전기분해해봤다.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누구의 분해가 되는 거야 그건? 물. X가 아니라 물의 전기분해가 되는 거야. X의 용융액을 전기분해했다. 이래야 진짜 X의 전기분해가 되는 거라고. 차이를 알겠어? 수용액과 용융액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면 이 물에 자 전해질 녹여서 물에 전기분해했어.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나와?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 설마 OH 이렇게 쓰진 않겠지? O2, H2야.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의 부피비 몇 대 몇? 1대2. 산소가 1. 그죠? 플러스 극이 산소니까. 플러스 극 대 마이너스 극이라 그랬으면 순서를 꼭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순서 맞춰서 써야 돼. 플러스 극이 산소니까 1, 마이너스 극이 수소니까 2야. 무조건 2대1이라 쓰면 안 돼. 극 순서 잘 봐. 알겠어? 그 다음
염화나트륨 용육액에 전기분해했어. 플러스 극에서 뭐 나와? 플러스 극으로 누가 염화, 끌려갔는지. 염소. 염소? 이온? 염소 이온이 어딨어? 끌려갈 때는 염화 이온으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후에는 이게 이온에서 뭐로 바뀌잖아. 뭐? 여러분 기체인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 뺏는 극 빼서 아니 플러스니까 제 전자를 뺏어가요. 어? 여러분 Cl 마이너스가 끌려갔어. 플러스 극으로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 Cl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전자 하나 있었는데 남아 있었는데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면 이 전자를 어떻게 해? 뺏긴다니까? 그럼 뭐가 돼? 아니 Cl 마이너스였는데 전자를 하나 뺏겼어. 그럼 뭐가 돼? CL. 근데 Cl로 혼자 다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Cl이 됐는데 난 혼자는 안 다녀. 그러면 붙어야죠. 붙어서 뭐가 돼? 이원점인데. 그 Cl 예. Cl 2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었는데 플러스로 끌려갔어. 전자를 뺏기면 Cl 마이너스였던 게 Cl이 될 거 아니야? 근데 Cl은 혼자는 안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옆에 다른 Cl을 잡아와서 Cl 2가 된다고. 자 다시 그럼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와? CL2. Cl2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무슨 색? 초록색. 황록색 혹은 연두색 기체 이렇게 표현한다고. 플러스 극에서 기체가 모락모락 나온다고.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끌려가서? 나트륨. Na 플러스. 플러스가 끌려가서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이야. Na 플러스 전자 하나 없잖아. 도로 채워준다고. 여러분 전기분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받아다가 모자란 애는 채워주고 남는 애는 전자를 뺏어갖고 원자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Na 플러스였던 애가 Na. 전자를 어떻게 해서 받아서 얻어서 Na가 되고 Na는 뭐야? 금속이 마이너스 극에 은백색 금속이 막 이렇게 석출되는 게 보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자 다시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Cl2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나트륨 금속 석출. 알겠냐고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몰비 몇 대 몇?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몇 대 몇? 1대 2. 왜냐면 플러스 극은 Cl2 마이너스 극은 Na. 원래는 Cl 하나 Na 하나지만 여기선 Cl이 두 개 붙어서 2로 나오니까 1대 2. 몰비로는 1대 2로 나온다고. 얘네들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Cl 쪽이 1, Na 쪽이 2. 그래서 몰비로는 1대 2. 왜냐면 Cl2 쪽이 플러스잖아요. 내가 플러스 대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지금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를 보고 지금부터 대답하는 거야.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분해에서 수용액 속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OX. 수용액 속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전자는 수용액에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전자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어디서뿐? 금속 도선. 전선에서나 움직이는 거지 그 외에 수용액, 공기중 이런 데서 전자는 절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 알겠어? 수용액 속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OX, X. 자, 여기서 수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다. OX. X. 봐봐. 원래 고체에선 이 상태다가 용융시키면 이게 다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용융시키면서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이 되는 거야? 용융시키기 전엔 그러면 이온이 아니야? 용융시키기 전에도 이미 양이온, 음이온이야. 양이온이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받아서 이미 이온 결합을 한 상태가 고체 상태잖아.
즉 이온일 때부터 이미 그 전에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다가 녹으면서 이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질 뿐 원래 이온이 아닌데 녹으면서 이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용융액에서 얘네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야. 그럼 용융액에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이온과 전극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플러스 전극으로 간 염화 이온은 전극한테 전자를 뺏기고 마이너스 전극으로 간 나트륨 이온은 전극한테 전자를 받는 거고 전극이랑 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거지 양이온, 음이온끼리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녹이기 전이든 후든 얘네는 이미 이온끼리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용융액에서 전기분해한다고 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온과 전극 사이에 주고받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물의 전기분해에서 자 물의 전기분해를 하고 나면 수용액엔 이온이 존재한다. OX 물의 전기분해하고 나면 수용액엔 이온이 존재한다. 당연히 존재를 하지. 전해질 왜 녹였어? 저거 이온결합 물질 아니야? 애초에 제 물에 녹여서 물 속에 이온이 떠다녀야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 흐르는 걸로 물 전기분해한 거 아니야? 물 전기분해한다고 저 전해질로 쓴 황산나트륨이 없어지나? 쟤는 전기분해하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 이온으로 남아있는 거야. 전류만 흐르게 해줄 뿐 쟤는 전기분해가 본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물이 전기분해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전기분해하기 전이나 후나 황산나트륨 때문에 이 안에 이온이 조금은 있어. 전기통화라고 녹여줬잖아 미리. 오케이? 거기다가 물 전기분해하면 이거는 외우라는 학교가 가끔 있을지 몰라. 실제로 물 전기분해는 전체 반응식으로 쓰면 이거지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각각의 반응식으로 쓰면 전자 주고받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 요거는 외우라고 하는 학교는만 외우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기체 플러스극에서 산소기체 나오고 나서 봐봐. 무슨 이온 남는지 봐봐. 마이너스극에선 수산화이온 플러스극에선 수소이온이 남아버려. 그래서 전기분해하면 전해질 말고도 이온이 추가로 더 생겨. 이해했니? 그럼 마이너스극에선 수산화이온 플러스극에선 수소이온 꼭 산성하고 염기성 아니? 물 전기분해하고 나면 마이너스극 쪽은 살짝 염기성 되고 플러스극 쪽은 살짝 산성 된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여기까지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미리 여기에다가 그 지시약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BTB 같은 걸 떨어뜨려 놓으면 마이너스극 쪽은 살짝 염기성이 되잖아? 파란색으로 변해. 마이너스 전극 주변. 플러스극 쪽은 산성되지? 노란색으로 변해. 플러스 전극 쪽. 여기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물의 전기분해를 할 때도 이 물 안에 누구는 다 조금씩 있다. 이온은 다 조금씩 있다. 전해질을 녹여서 생기는 이온도 있고 전기분해하고 나면 이온이 나오기도 하고. 알겠니?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 속에 이온이 있긴 한 거야. 이해했어? 어쨌든 이 두 가지 실험의 의미는 뭐야?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모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됐냐? 그 다음 전기 음성도가 뭐였어? 전기 음성도. 전자 쌍을 공유할 때 이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힘 누가 제일 셌어? 플로린. 플로린 전기 음성도 얼마? 4.0까지 써야 돼. 이건 약속이야. 알겠어? 4.0까지 써야 돼. 플로린 전기 음성도 4.0 단위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상대적인 값이니까. 이 실제값 아니야. 상대적 값이야. 얘가 4.0으로 제일 전기 음성도가 크고 2주기, 3주기 애들의 전기 음성도 정도는 사실 외워주는 게 좋아. 문제 풀 때. 외워놓으면 풀기가 훨씬 쉬워져. 그 다음 자, 같은 주기와 족보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커져 작아져? 맞아요. 커져요. 이유는 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는 거야? 공유할 전자가 많아서. 노.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할 전자가 늘어나진 않아요. 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거죠? 무엇이 증가하여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진다. 더 핵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핵은 누구나 하나씩 가져. 핵 안에. 원자량? 핵 안에. 아니 핵 안에 뭐 들어서 잘 생각해봐. 뭐라고? 중성자, 양성자. 그 중에
누구 때문에 전자 땡기는 힘이 세겠어? 양성. 양성자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해요? 양성자 수가 증가해요. 다른 말로는 핵 전하량이 증가해요. 알겠어? 플러스가 세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땡기는 힘, 음성도도 커져요.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집니다. 왜? 껍질이 많아. 껍질 수가 증가해서. 이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가 늘어나서 음성도가 커지는 거고,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해서 음성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18족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측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애초에 결합 자체를 안 하니까. 결합을 해야 전기 음성도 측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얼마나 전자를 땡기는 능력이 든다. 결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 18쪽은 측정 안 하죠. 그리고 이거 100%는 아니야.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전기 음성도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배우는 원자 번호 20번 내는 예외가 없어. 그래서 20번까지는 그냥 예외 없이 가면 돼. 알겠지? 다음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구분할 수 있죠? 극성 공유결합은 누구끼리 하는 거야? 전기 음성도가 같은 애들끼리. 예를 들어보자. 무극성 공유결합 하는 물질 얘 들어봐. Cl2, H2, O2, F2 그죠? 같은 애끼리.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애끼리. 자, 근데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더 많이 쏠릴수록 결합의 극성이 더 크다고 표현하는 거지. 더 많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다. 그럼 결합의 극성이 크려면 조건이 결합한 두 원소의 원자 번호? 결합한 두 원소의 뭐가 어떻게 될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지는 거야?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야? 뭐라고? 무슨 차이?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야지. 지금 핵심 단어가 안 나오잖아. 전기 음성도 차이가 다시 결합한 두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세기가 세기 아니야. 니네가 지금 이걸 착각하는데 결합의 극성이 크다고 결합의 세기가 세지는 게 아니야.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센 결합이 아니야. 결합의 세기라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알겠어? 그냥 말 그대로 극성이 큰 거야. 자, 다시 두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다시 두 원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다른 말로 해보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 다시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 뭐가 어쩔수록 두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크기가 극성의 크기가 크다고 결합력이 센 게 아니야. 극성의 크기와 결합력은 그 어떤 관계도 없어. 알겠어? 결합력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대신 전자쌍이 한쪽에 많이 쏠렸어. 즉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뭐는 커지는 거냐?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양쪽의 풀마. 왜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리면 땡기는 쪽이 마이너스. 반대쪽이 플러스를 띠잖아. 많이 땡길수록 풀마가 세지는 건 맞아. 그지? 결합의 풀마가 세지는 건 맞아. 그렇다고 결합력이 세지는 건 아니야. 결합의 풀마가 세져.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 한쪽이 살짝 플러스, 한쪽이 살짝 마이너스. 이걸 뭐라 그랬지? 결합의 부분 전하라고 불렀어. 부분 전하. 이온 결합처럼 완전 플러스,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 그지?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부분 전하라는 표현을 썼어. 자, 이제 다시 얘기해보자. 두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다른 말로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 또 다른 말로는 결합의 부분 전하가 커진다. 다 똑같은 말이야.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커진다. 결합의 부분 전하가 커진다. 다 똑같은 말이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게 극성 공유결합. 이해했습니까? 쌍극자 모멘트 표 10번 기억나죠? 화살표하고 끝에 짝대기. 화살표하고 끝에 짝대기. 항상 전기 음성도가 어떤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거야? 큰 쪽, 작은 쪽. 전기 음성도가 큰 쪽, 작은 쪽.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는 거야? 큰 쪽으로 향하는 거. 전자를 땡기는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향하는 쪽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느 전하를 띄는 쪽? 화살표가 향하는 쪽이 마이너스. 전자를 이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했어?
아니 이 인간들이 진짜 이거 기억나지? 부분전화 표시법 델타라고 읽고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표시하는 거. 그리고 이게 쌍극자 모멘트 마이너스 전기음성도 큰 쪽을 향하여 화살표하고 짝대기 기억나시죠? 표시하라고 할 수도 있어 서술형에. 이렇게 공유결합을 짝대기로 표시하는 이러한 모양을 뭐라 그러죠? 막 CH4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거 뭐라고 불렀죠? 공유전자쌍을 짝대기로 표현하는 요 방식. 난리 났네. 루이스 구조. 다시 루이스 구조 혹은 루이스 구조식. 이걸 점 찍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루이스 전자점식. 이거 서술형에 그리라고 진짜 많이 해. 알겠어?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라. 전자점식을 그리라고 하면 비공유전자쌍 표시해야 돼요. 구조식은 표시하라고 안 했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전자점식은 비공유까지 다 표시해야 돼. 알겠니? 왜? 이거 그리라고 진짜 많이 한다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루이스 전자점식은 다 할 줄 아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분자구조. 우리 분자구조 5개 배웠습니다. 분자구조에는 무슨 형? 직선형, 구분형, 평면 삼각형, 삼각뿔, 사면체 총 5개 있었어. 이 중에 평면 구조가 3개, 그죠? 직선, 구분형, 삼각형. 입체 구조가 나머지 2이었어요. 직선형은 당연히 180도. 자, 구분형 사이각. 100. 구분형의 대표적인 분자 하나만 대봐. 물 몇 도? 사이각. 104.5. 다시 구분형 사이각 104.5. 평면 삼각형 사이각 120. 삼각뿔 사이각 107. 삼각뿔 107. 정사면체 100. 이게 아닌가? 109.5. 이것들이 진짜. 다시 구분형 사이각 104.5. 평면 삼각형 120. 뿔 107. 사면체 109.5. 꼴랑 4개인데 이걸 안 해요? 꼴랑 4개인데?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자가 직선형이 되고 싶어요? 조건. 중심원자의 공유면 비공유면. 자, 여기서 공유전자쌍은 2중 3중도 다 하나로 칩니다. 중심원자의 공유몇 비공유 몇일 때 직선이 될 수 있어요. 비공유는 없어야죠. 여러분 비공유 있으면 공유는 무조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직선이 되고 싶어. 중심원자의 비공유 없고 공유 몇. 2중 3중도 하나처럼 치라 그랬다. 공유 몇. 2, 둘. 그쵸? 한쪽에 2중이든 3중이든 이렇게. 그래야 180이 될 수 있죠. 자, 구분형이 되고 싶어요. 비공유 몇, 공유 몇. 비공유 둘에 비공유 둘, 공유 둘. 다 중심원자 기준입니다. 평면 삼각형 되고 싶어요. 비공유 몇, 공유 몇. 공유 셋. 공유 셋. 비공유 없음. 없음. 비공유 없음. 그죠? 뿔. 중심원자에 공유 없음. 공유가 없어. 아니 거기 공유 4개? 공유가 4개면 4개로 끝. 공유 3세, 비공유 하나. 이래야 뿔이죠. 공유 3세, 비공유 하나. 그 다음 정사면체가 되려면 공유만 돼. 비공유 없어야 되죠. 그래야 사면체 구조가 되지. CH4를 생각해봐. 비공유 없이 공유만 돼. 그래야 정사면체가 나오죠. 됐어요? 자, 공유전자쌍이든 비공유전자쌍이든 모든 전자쌍은 다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모든 전자쌍은 다 서로 땡겨요, 밀어요. 이걸 묻는 거잖아. 지금 모든 전자쌍은 다 서로. 아니 전자들이 땡길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어떻게 땡겨요? 비공유든 공유든 모든 전자쌍은 다 서로 밀어내서 최대한 멀어지려 한다. 그게 무슨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따지는 거잖아. 몇 개 있으니까 최대로 밀려면 몇 도가 돼야 되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지금.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공유와 비공유 중 누가 미는 힘이 세다? 누구? 비공유가 미는 힘이 세다 그랬습니다. 비공유가 미는 힘이 세요. 그러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늘어날수록 사이각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비공유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미는 힘이 세니까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이각은 항상 누구 사이를 재는 거야? 공유 사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유가 늘어나면 밀어내니까 공유 사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많아질수록 사이각의 크기는 작아져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분자에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무극성 분자의 예시 하나만 해볼까요? 알고 있는 무극성 분자. CO2? CO2는 왜 무극성 분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네 CO2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OX.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OX. O. 그죠? C와 O, C와 O. 당연히 서로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하니 결합은 극성인데 분자는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아서. 자, 이걸 뭐라고 서술해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0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H2, O2, N2 무극성 공유결합만 하는 애는 당연히 분자도 무극성 분자가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CO2처럼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데 더했더니 무극성이 되는 애들 있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서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애들. 이런 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양이 대칭 구조로 생기거나 정모식이 정삼각형, 정사면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었어요. 맞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랑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누굴 보라는 거야? 진짜 결합 하나하나를 다 보라는 거예요.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근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하면 전체적으로 더해서 0이 되냐 안 되냐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 다른 표현이다. 쌍극자 모멘트 앞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인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인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완전 다른 표현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5가지 분자 구조 중에 무조건 극성 분자일 수밖에 없는 모양이 2개가 있었어요. 대칭이 안 되는 애. 얘는 무조건 극성 분자야. 구분형하고 하나 더 있어요. 사면체? 사면체는 무극성 될 수 있죠. CH4를 생각해봐요. 누구? 삼각뿔이죠. 삼각뿔하고 구분형은 절대 무극성 분자가 나올 수가 없다. 왜? 한쪽으로 극성 그 공유결합이나 치우쳐져 있는 애들이잖아. 모양이 일단 대칭이 나올 수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분자 구조 자체가. 그죠? 나머지는 극성도 될 수 있고 무극성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결합했냐에 따라. 분자 자체가. 이해했습니까? 극성 분자의 특징. 극성 분자 특징. 일단 극성 분자는 이거 뭐야? 알겠네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고? 끌려오죠? 플러스를 가까이 돼도 끌려오고 마이너스를 가까이 돼도 끌려오고. 왜? 극성 분자는 분자 자체에 무엇을 띄니까? 분자 자체에 무엇을 띄어서 다 끌려오는 거예요? 한장하고. 여러분, 극성 분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분자가 중성이다 아니다. 극성 분자, 분자가 중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성이 아니라는 건 뭘 띈다는 얘기야? 중성이 아니면 뭐를 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전하를 띈다. 아니, 전하를 띄면 극성이고 안 띄면 무극성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적재적소에 써야 돼요. 다시 극성 분자는 무엇을 띠는 분자를 말해? 지금 말이잖아. 전하를 띠는 분자.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뭘 말하는 거야? 전하가 뭐예요? 전하. 전자? 전하와 전자는 달라요. 전자는 입자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를 띠는 애가 전자고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전하예요. 여러분 단어를 명확하게 써야죠. 다시 극성 분자다. 무엇을 띠는 분자? 전화. 전하를 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분자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두 개가 다 있다. 여러분 이온은 플러스만 마이너스만 이렇게 하나씩만 띄지만 극성 분자는 한 분자 안에 플러스 띄는 쪽 마이너스 띄는 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를 띈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극성 분자는 무엇을 띈다? 전하를 띈다. 이게 분자에 뭐가 있다는 뜻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다 있다는 뜻이다.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 누구 때문에 끌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플러스. 어쨌든 다 끌려온단 말이야. 왜? 양극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를 띄었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다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하라는 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가 전하를 띈다 이러면 풀말을 다 갖고 있다. 근데 전자는 전하를 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만 띄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띄거나 풀말을 하나씩만 띄거나 다 전하를 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분자는 풀말을 다 띄는 거. 예를 들어 양이온, 이온은 둘 중에 하나씩만 띄는 거. 어쨌든 다 전하를 띈다고 표현하긴 해. 근데 분자는 그 중에서도 양극을 다 띄는 거지. 이해했어? 그 다음 극성 분자는 전기장 내에서 어떻게 되는 성질? 일정하게 배열한다. 무극성은 배열 안 하잖아요. 전하를 안 띄니까. 기억나지? 그 다음 극성은 극성끼리만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만 섞였던 거 기억하죠? 극성과 무극성은 안 섞였던 거.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 어디에 잘 녹았죠? 극성 용매에 잘 녹았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러면 다 공유결합 물질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치만 이온 결합은 큰 의미로는 어쨌든 풀마에 전하를 띄고 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극성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용매에 잘 녹는다?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무극성 용매엔 안 녹는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녹아요. 왜 녹겠어요? 물이 무슨 용매니까? 극성 용매니까. 물이 극성 분자잖아요. 알겠어? 그 다음 또 하나. 극성과 무극성이 있어. 분자량이나 이런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누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았어요? 대체로.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대체로 높았죠. 왜? 왜? 이 선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왜? 전화를 띄어서? 그러니까 맞는데 그 전하가 녹는 점 끓는 점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야죠. 왜 전하를 띄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지 그걸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를 띄어서는 맞아요. 정확하게 서술해야죠. 왜 전하를 띄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올라가요? 진짜 환장하겠네. 서로 밀어내니까? 전화를 띄는데 밀어요? 전화를 띄는데 밀어요? 그럼 얘네는 전화를 띄는데 왜 끌려오는 건데? 전화를 띄면 끌려야지.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전하를 띈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전하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이랬으면 밀어내는 게 맞아요.
전자 쌍들처럼 얘네는 똑같은 종류의 전하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밀어내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분자의 전하잖아요. 분자는 극성 분자는 전하를 띌 때 플러스만 마이너스만 하나씩만 띄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자 안에 풀말을 다 가진다니까요. 한 분자 안에 풀말을 다 가지니까 풀을 갖다 대든 말을 갖다 대든 다 끌려오는 거 아니야. 그럼 한 분자 안에 풀말을 다 가지면 분자들끼리 밀겠어 끌겠어? 끈다니까요. 양극이 있으니까. 선생님 풀풀이 밀 수도 있잖아. 끄는 게 더 많은 역할을 해요. 같은 풀만 있어. 그럼 밀겠지만 풀마 두 개 다 있으면 끝나니까요. 반대되는 전하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그럼 이제 설명해보자.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은 이유. 분자가 그다음 분자가 전하를 띄워서 그다음 지금 다 해놨네. 전하를 띄워서 그래서 서로 끌어당겨서 유식한 말.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 제발 이 말 빠지면 끝이야. 다시 분자가 전하를 띄워서 분자 간에 뭐가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하는 극성 분자가 끓는 점 녹는 점입니다. 무극성은 분자 간에 이게 없을 거 아니야. 이 정전기적 인력이 없을 거 아니야. 땡기는 힘이 세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고요. 다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이유 뭐라고 쓴다고요? 분자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걸 써야 된다고요. 하나도 빼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 꼭 넣어야 돼요.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 오케이? 물론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무극성과 극성 물질이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기억나? 아니 하나가 극성 분자고 하나가 무극성 분자인데 무극성 분자가 만약에 분자량이 극성 분자보다 겁나 크면 무극성이 끓는 점이 높을 수도 있어요. 분자량도 끓는 점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한다고.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왜? 분자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해했어? 여러분 일반적인 전자점식은 다 그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일반적인 전자점식은 그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전자점식 헷갈리기 쉬운. 왜? 한쪽에서 막 전자쌍 다 빌려주는 애도 있고 기억나죠? 한쪽에서 전자쌍을 다 빌려주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뭐라고 붙였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애 같은 거. 얘 어떻게 만들어지는 애였죠? 원래 암모니아죠. 원래 이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와서 붙는 거야? 이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 이온 전자 하나도 없는 애가 와서 철석 달라붙어가지고 한쪽에서 다 빌려주는 거죠. 아니 수소 이온 전자 1도 없잖아. 질소가 2개 다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와서 철석 달라붙는 애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다 빌려주는 공유결합을 우리가 뭐라 불렀잖아요. 배위 결합.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눈에 보이지만 임의의 원소기호로 문제에서 그려주잖아요. 임의의 원소기호. 다음은 이거다. 이런 애가 있고 응? 이런 애가 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A와 B는 몇 쪽 원소냐 이러면 헷갈린다니까요. A처럼 그려놓으면 저건 몇 쪽이에요? 14쪽. B처럼 그려놓으면 얘가 이걸 띄었다는 건 4개 중에 한 놈은 혼자 와서 붙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3개밖에 없고 하나는 100% 비공유란 얘기예요. 아 15쪽인데 혼자 와서 붙었구나.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배위결합인지 아닌지가. 임의의 원소기호로 줬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 대괄호 하고 플러스가 붙었다 이러면 공유결합 한 놈 중에 공유결합 한 것 중에 하나는 100% 한쪽이 빌려준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알겠어? 또 이렇게 배위결합 하는 애 누구 있었어? 얘. 이거 원래 물분자야. 원래 물분자라고.
원래 이거라고. 근데 누가? 수소이온 하나가 와서 들러붙는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배회결합. 알겠어? 임의의 원소기호로 주면 헷갈린다니까 이게. 대괄호에 플러스 붙었으면 공유결합 셋 중에 하나는 100% 가운데 넘고. 잊으면 안 돼. 배위결합. 그 다음 이온이 아닌데 배위결합 하는 애 있어. 이온이 아닌데 배위결합 하는 애 내가 하나 가르쳐줬어. 일산화탄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중결합 3개 중에 하나가 100% 산소 거. 이렇게 해서 옥텐 만족. 외워. 이건 답 없어. 이거 외워야 돼. 임의의 원소기호로 나오면 헷갈려. 이것도 한쪽에다 몰아줍시다. 이렇게. 이거 실제로 문제에서 저렇게 색깔로 구분 안 해줘.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잘 봐야 돼. 그냥 이렇게만 해놓잖아? 이렇게만 해놓고 임의의 원소기호로 이걸 써버리잖아? 그러면 A와 B가 모두 15족 15족 이렇게 본다니까? 아니야. 알겠어? 아닐 수도 있어? 물론 둘이 15족 15족일 수도 있지. 하지만 15족 15족 결합은 잘 없어. 보통. 이거 배결합 진짜 잘 봐야 돼. 알겠니? 일산화탄소.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배위는 아닌데 특이한 애들이 있었죠. 얘 어떻게 결합하는 애야? 자, 산소 원자가 6개. 수소랑 하나 공유. 수소는 끝났지. 산소가 하나 모자라지. 어떻게? 나도 채워야지. 어디선가 하나 얻어왔어.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선자 하나 얻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배위가 아니죠. 하나는 공유, 하나는 얻어오는 케이스. 대괄호에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이 보통 저래. 대괄호에 플러스가 붙는 애들은 보통 배위인 경우고, 대괄호에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은 하나는 공유, 하나는 얻어온 케이스. 이것도 임의의 원소기호로 쓰면 헷갈린다니까? 이거하고 다르다고. 위에 A는 몇 쪽? 17쪽. 밑에 B는 몇 쪽? 16쪽인데 하나 얻은 거. 그래서 이게 붙었구나.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대괄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하나는 얻은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되는 애가 누구야? 하나 얻어서 이렇게 되는 애. 얘 기억나? CN- 사이안화이온. 탄소. 아이고. 원자가 4개. 질소. 원자가 5개. 삼중결합했어. 질소는 됐어. 8개 찼어. 탄소가 하나 모자라. 하나 얻었어. 마이너스.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진짜. 내가 장담컨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위결합인데 이거는 간혹 나오는데 배위결합인데 이온이 아닌 애가 있어요. 그 붕소 있죠. BF3 알죠? BF3. 왜 중심 원자가 옥텐 만족 안 하는 예외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게 붕소랑 또 누구였어? 베릴륨. 얘 지금 옥텐 만족 못 해가지고 6개밖에 못 찾죠. 여기에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암모니아가. 저기 놀고 있는 비공유 있네. 얘가 가서 들러붙는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합을 해버려. B, F, N, H3 이렇게. 이게 임의의 원소기호로 해놓으면 이게 얘 거 하나 제 거 하나인지 한쪽에서 빌려주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이거 구분 진짜 잘해야 돼.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 배위. 결합했을 때 이온이 안 되는 배위 결합. 대표적인 예. H, H, H 이렇게 하는 애. 이해했어? 배위 결합하는 애들.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얻어서 일가 음이온 되는 다원자 이온. 이해했습니까? 배위 결합하는 애 누구누구? 암모늄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BF3와 NH3의 결합. 그 다음 전자 얻어서 마이너스 되는 애 OH- 수산화이온, 사이아나이온 하나 더 있어. 잘 나오는 애 OCl-. 하이포아 염소산 이온이라는 애인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어떻게 배위 결합하냐면 산소 원자가 6개.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Cl 17쪽 원자가 7개. Cl은 다 찼어. 산소가 하나 모자라. 얻어왔어. 마이너스. 여기까지 기억해줘. 알겠지? 진짜 잘 나와. 내가 지금 써준 이 중에 최소 2개는 문제에 나온다. 최소 2개. 내 예상으로 찍자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애가 OCl-. 이게 요새 많이 나오는 애고, CN-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애고, 그 다음 암모늄 이온 정도? 요 3개가 제일 잘 나와요. 암모늄, 그 다음 CN-, OCl-. 이 3개가 단골. 알겠어요? 자,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100% 출제가 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의 문제. 공유전자쌍 분해 비공유전자쌍 비율을 줘놓고 이게 무슨 분자인지 찾는 문제. 무조건 출제돼요. 근데 공유전자쌍 분해 비공유전자쌍 값이 이게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 4, 6. 일단 여기까지. 자, 우리가 아는 분자. 공유분해 비공유가 1이 나오는 분자 한번 다 찾아봅시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H2O. H2O 공유 몇, 비공유 몇인지 생각해봐요. 중심에 공유전자쌍 2개 있고, 비공유? 산소에만 둘, 수소는 없잖아요. 그럼 공유들, 비공유 둘이죠? 그럼 2분의 2니까 1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분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또 공유분해 비공유가 1 나오는 분자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시간에 이거 생각해서 못 찾아요. 100% 나와요 이거. 공유분해 비공유 1 나오는 애. 아니 우리 제일 많이 하는 CO2 이런 거 빼먹으면 어떡해요. 대표적으로 얘가 1이잖아요. 공유 4세 비공유 4.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중심원자 탄소의 공유 2중 2중 총 4. 산소의 비공유 둘둘해서 4. 이게 안 그려져요? 아니 이게 안 그려진다고요? CO2가? 너무하잖아. 아니 이렇게 생겼잖아. CO2는 고1 때부터 하는 건데 이게 안 그려지면 어떡해. 비공유 4세 공유 4 딱 1 나오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H2O CO2는. 이 값이 1 나오는 거 100% 출제해요. 100%. 내가 장난건데 CO2 200%. 하나 더. 1 나오는 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100%. FCN 100%. 이게 탄소가 지금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까지는 알죠. 비공유가 이거죠. 공유 4세 비공유 4시예요. 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F자리에 CL이 올 수도 있지만 F자리에 H도 올 수 있지만 F자리에 17쪽이 아니라 만약에 수소가 오게 되면 이 비율이 바뀌어요. 수소는 비공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CL은 대신 올 수 있지만 수소가 오는 경우는 이 값에 해당을 안 해요. 근데 여튼간 이 세 개는 내가 장담컨대 얘는 100% 출제 100%. 하나 이 값이 1 나오는 애. 알겠어?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 FCN 단골, CO2 단골. 그 다음 이 값이 2 나오는 애. O2는 사실 맞긴 한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그 외에 이 값이 2가 나오는 애. 여러분 꼭 중심원자가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N2, F2. N2F2 어떻게 생기죠? N2F2 질소 얘 몇 개까지 공유할 수 있어? 3개. 그러면 이쪽에 플로어린, 이쪽에 플로어린. 지들끼리 2중. 이렇게 하면 딱 3개 차죠.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공유 넷, 비공유 8. N2F2 100% 출제. 알겠어요? 100% 출제. 그 다음 또 있어요. 요 공유분해 비공유 2 나오는 애 있잖아요. 얘하고 그 다음 COF2 이것도 100% 출제. COF2 어떻게 생겼습니까? C, F, F 이중결합 산소 공유 넷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가 2. 그 다음 또 무조건 나오는 애. 이거는 어떤 형태든 나오는데 NOF, ONF라고 써볼까요? 뭐 NOF도 ONF 똑같아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꼭 결합 순서대로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ONF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 N이죠. 얘 3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하죠. 플로린하고 하나, 산소하고 2중. 하나, 둘, 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값이 딱 2가 나와요. ONF 어떻게 생겼게요? 분자구조. 우리 아는 분자구조 5개 중에 골라봐요. 그렇죠. 구분형. 공유 둘에 이 비공유 때문에 이렇게 굽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분형은 사실 물 같은 애잖아요. 비공유들의 공유들. 그러면 얘는 사이각이 몇 도라고요? 104.5. 근데 얘는 사이각이 104.5보다 크죠? 비공유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104.5보단 큰 구분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얘도 이 값이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건 잘 안 나오지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C2F4인데 C2F4는 잘 안 나오는 게 보통 한 분자 6개의 원자가 붙은 애는 잘 안 줘요. 사실은 한 분자에 5개 이하까지만 많이 주거든. C2F4는 이제 생긴 걸 굳이 따지자면 플로린 하나씩 붙고 4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하니 요렇게. 그러면 총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공유는 플로린 하나당 3개씩 총 12.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문자는 요 가운데 셋. 오케이. 그 다음 이 값이 3 나오는 애. 이 값이 3 나오는 애 딱 하나 나와요. CF4. 공유 4세, 비공유 12. 오케이? CF4. 이 값이 4가 나오는 애. 이것도 딱 하나 나와요. OF2. 공유들의 비공유 8.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5분의 6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보통 이런 애를 하나 추가해서 상대값 정수로 바꿔갖고 싹 줘요. 5분의 6 나오는 애. 이것도 내가 100% 출제 장담. 딱 하나 있어요. 중심 원자가 하나일 필요는 없다. C2F2.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봐. F, 가운데 3중. 공유전자쌍이 일단 5개가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공유가 5개 나오는 애. 거기에 비공유가 여기 셋, 여기 셋에서 6, 5분의 6. 이런 애를 하나 껴놓고 상대값 정수비로 바꿔줘요. 알겠어?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더. 3분의 10이 나오는 애. NF3. 하나 더. 3분의 10이 2개예요. NF3 하나 더. C2F2, N2F2 나왔으면 하나 빠졌잖아요. 3개 세트인데? C2F2, N2F2 하면 하나 더 나와야지. 아니, C2F2, N2F2 하나 더. 이 3개 또 세트로 따로 또 잘 나와요. O2F2, O2F2. 얘도 이게 3분의 10이에요. 중심 원자 2개인 애들 중에 얘네 셋은 또 따로 셋이 묶어서 단골. 잊지 마세요. 알겠어? N2F2, C2F2, N2F2, O2F2. 이 셋은 그냥 무조건 2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셋 묶어서. 공유분의 비공유 비율로도 나오겠지만 중심 원자 2개인 애들 얘네 셋 묶어서도 나와요. 분명히 줘요. 알겠지? 잊지 마요. 중심 원자 2개인 애들 N2F2, C2F2, O2F2 이 3개는 100% 출제.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 공유분의 비공유는 가끔 비공유분의 공유로 역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분수인 애들 주고 이제 보통은 정수비로 바꿔서 상대값. 그럼 찾아야 돼요. 이 값을 가지는 이 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만 지금 줬거든요. 만약에 옥텟 규칙 만족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여기서 추가되는 애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3개짜리에 BF2, BF3 이런 애가 추가돼요. 얘네는 옥텟 만족을 안 한다는 말이 있으면 얘네도 추가될 수 있다.
옥텟 만족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안 들어가고요. 옥텟 만족을 안 한다 그러면 얘네가 공유분의 비공유 3에 추가돼요. 됐습니까? 이 분자들은 외워서 푸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오케이? 77번은 이 좀 특이한 형태예요. 특이한 형태이자 이런 형태는 딱 이 유형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화학 반응식 요거 전반우를 제가 써보면 EA, B, EC, EA, B, EC 잘 보세요. 제가 1번식을 가지고 이걸 써볼게요. 전 반응 전에 자 중요한 게 이게 질량비예요. 질량비. 보통 우리가 전반우는 몰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개수비에 맞춰서 그 반응 몰비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질량밖에 주질 않아서 자 반응 전에 그냥 25g, 8g 있었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25, 8 그냥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이게 반응을 시킬 때 둘 중에 한 놈 누굴 다 썼대요? 반응 후에 이렇게 남은 것으로 봐선 B를 다 쓴 게 확실하잖아요. B를 8 다 썼어요. 이거 개수비대로 맞춰서 그럼 쟤는 16, 16 하면 돼, 안 돼? 질량비가 안 되죠, 개수비는. 이게 몰비나 부피비였으면 개수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이 질량비를 안 돼요. 그럼 질량비일 때는 어떻게 하냐? 개수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반응 후에 얘가 1대2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A하고 C가. 이게 1g, 2g이 아니라 1대2로 남은 거니까 제가 M2M으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냥 M2M으로만 쓰면요. 여러분 질량은 무조건 보존이죠. 반응 전 총질량이 얼마예요? 33. 반응 전 총질량 33. 그럼 반응 후의 총질량도 3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량으로 줄 때는 질량 보존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M은 11. 그럼 이게 11g인 거예요. 이게 22g인 거고. 왜? 반응 전 총질량과 반응 후 총질량 같아야 되잖아요. 반응 전에 33g 있었으면 다 반응하고도 33g 돼야죠. 싹 다 더해서.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A 봐봐. 25g 중에 11g 남았어. 얼마 반응한 거니? 14g 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11g 남죠. 그래서 얘 22g 생성된 거잖아요. 질량은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죠. 왜냐면 보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얘네의 반응 질량비. 14대 8대 22. 개수비하고는 달라요. 질량일 때는 질량 보존을 이용하셔야 돼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질량이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채우셔야 되는 거야. 이건 개수비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나와요. 14대 8대 22, 즉 7대 4대 1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 ABC 써볼게요. ABC는 반응 질량비가 내가 여기서 알아냈어요. 반응 질량비가 7대 4대 11임을 알아냈고요. 그죠? 그 다음 반응 몰비. 몰비는 있잖아. 개수비 2대 1대 2. 질량비와 몰비 있으면 여기서 뭐 나와요? 화학 식량비. 몰분의 질량 대 몰분의 질량 대 몰분의 질량. 그래서 7대 8대 11. 이 화학 식량비까지 나왔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쨌든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1번 써먹었고요. 2번 이제 채워야죠. 2번. 똑같은 방법으로. EA 플러스 B, EC 해요. 2번 실험은 XY, 질량을 몰라. XY로 그냥 놓으세요. 자, 반응을 시키는데 누굴 다 썼어요? BC가 10대 11로 남았어요. 그러면 A를 다 썼다는 얘기죠? 자, A는 다 쓰고 BC 이것도 10대 11이 10g, 11g이 아니라 10대 11이기 때문에 뭐 10W, 11W 이런 식으로 쓸게요, 제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비율이니까. 그러면 얘가 11W 생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몇 W 반응했겠냐고요. 우리 반응 질량비 여기서 이미 구했잖아요. 7대 4대 11. 그럼 얘 11W 생성이면 얘는 4W. 얘는 7W. 이렇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는 다 썼잖아요. X가 7W네요. 딱. 얘는 다 써서 없으니까. X 이퀄 7W죠. Y는 4W 쓰고 10W 남았으니 원래 몇 W? 14W. 그죠? 다 나왔네요. X 대 Y 7대 14. 1대 2.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 질량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질량 보존으로 푸시는 거예요. 반응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다. 이해되죠? 그럼 답이 나오죠? X, Y 나왔으니까 끝. 여기서는 이제 화학식량비 구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만약에 구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또 질문. 82번이요? 아니 B가 3몰 있었는데 1몰 남았으면 몇 몰 반응했어요? 그럼 벌써 여기서 BC의 반응 몰빈 나왔네요. 1대2. 계수비 준 거죠. 1대2. 그럼 계수비 다 나왔죠. 근데 A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A는 다 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A가 몇 몰이든 B와 C가 2대 4의 비율로 반응했다는 건 나왔죠. 그럼 BC의 계수비는 나온 거예요. 2, 4. 근데 2대 2대 4 1은 없잖아요. 계수비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그럼 2대 1대 2겠지. 그쵸? 반응 몰비는 전체 무조건 다 나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얘네 두 놈의 반응 몰비가 나왔어. 두 놈의 계수비는 나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2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죠. 아이쿠 얘가 2몰 반응했대. 그럼 얘는 몇 몰 반응했겠어요? 2대 1대 2의 네 X는 4네요. 끝.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오케이? 다음 97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 이건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 왜냐면 이거 단골이에요. 이 문제. 일단 여기가 완결점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몇 몰이에요? 일단 부피로 주든 질량으로 주든 여러분 몰로 바꿔야 되는 건 알죠? 1몰 부피가 24리터예요. 밀리리터잖아요. 1몰이 아니에요. 1밀리몰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밀리리터면 1밀리몰이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00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 1밀리몰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이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귀찮으면 밀리몰이라 생각하고 푸세요. 이게 2밀리몰. 밀리리터니까. 3밀리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MWg 반응할 때 얘는 1밀리몰 생성되는 관계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 계수비 좀 보세요. 1대 1이거든요. 그럼 얘는 Wg이 결국 몇 몰이다? 1밀리몰이란 소리 아니에요? 1대 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1밀리몰이 몇 몰이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 밀리가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 질량이 W예요. 그럼 1몰 질량은 얼마예요? 1000W죠. 1몰 질량 이걸 1000W. 맞죠? 아니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 질량이 W예요. 그럼 1몰 질량은 얼마예요? 1000W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의 분자량, 화학식량이죠.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그죠? 그래서 이 화학식량 1000W 끝. 왜?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 이게 헷갈리면 그냥 24ml면요 0.001몰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그러면 1대 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아까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이것도 0.001몰 질량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몰 있고 질량 있으니 화학식량이 나오잖아요. 몰분의 질량. 소수점이 많아지면 귀찮으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쓰시든가 아니면 밀리몰로 쓰시든가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해서 몰로 바꿔주시면 돼요. 10의 3제곱 곱해서. 오케이? 또 안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B식도 따로 나오고 A식도 따로 나오는데 이거 내가 안 풀어줬나?
A 따로 B 따로 하시면 되죠. A 1g. 아니 A는 위의 식을 이용해서 A 1g을 싹 반응시켰더니 얘가 부피 얼마 나왔다고요? A 밀리리터. 그죠? 네. 근데 여기서 기체 1몰 부피가 없어요. 이게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1몰 부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를 미지수로 그냥 잡아요. 그냥 V로 잡을게요. 1몰 부피 V라고 잡으면, 아니면 V로 밀리리터로 잡을게요. V 밀리리터. 밀리리터로 통일해 놓으면 더 쉽겠죠. 기체 1몰 부피가 V 밀리리터라 치면 이거 몇 몰이에요? V분의 A몰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22.4리터 0도씨 1기압 1몰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뭐 11.2리터 있다 그러면 22.4로 나눠서 2분의 1몰이 되는 거잖아요. 기체의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눠야 몰이 되는 거예요. 1몰 부피를 V 밀리리터로 잡았으니 V분의 A몰인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V분의 A몰 생성됐으면 얘는 몇 몰 반응이에요? 얘는 2대 3의 몰비로 반응이잖아요. 아이고, 2대 3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A가 수소의 3분의 2배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2대 3이니까. 그러면 얘가 V분의 A몰 생성됐으면 얘는 그거의 3분의 2배, 3V분의 2A몰이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2대 3의 몰비로 반응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 3V분의 2A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g인 거죠. 이게 질량으로 1g이었다는 얘기예요. 3V분의 2A몰 했을 때. 근데 얘는 실제로 원자량이 X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요, 원자량, 즉 1몰 있으면 질량이 Xg 나오는 애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질량이 X분의 1배인 거잖아요. 그럼 몰도 X분의 1배, 즉 3V분의 2A몰 이꼴 X분의 1몰과 같다는 뜻이죠. 질량이 X분의 1이라는 건 몰도 X분의 1로 있었다. 1몰 질량이 X예요. 근데 1g 반응시켰어요. 아, X분의 1몰 반응시켰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소하고 계수를 맞춰보면 3V분의 2A몰이 되는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밑에 놈도 해요. 수소가 똑같이 얼마 나왔어요? B밀리. B밀리 나왔어요. 몰수로 무조건 바꿔야죠. V분의 B몰. 1몰 부피를 V로 잡았으니까. 그럼 얘하고 B는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므로 얘가 V분의 B몰 나왔으면 얘도 V분의 B몰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근데 이게 질량으로 몇 그램? 1g.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봐봐요. 3V분의 2A몰이 X분의 1몰과 같아요. 그러면 V분의 B몰은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근데? 아, B의 원자량?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B의 원자량이니까 1몰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B 1몰 질량. B 1몰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3V분의 2A가 X분의 1몰이에요. X분의 1몰. 그죠? 그러면 V분의 B몰은, 아니 V분의 B를 소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선지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아, B와 A,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군요. 그러면 V분의 B몰은 이걸 X로 표현해 보면요. 3V분의 2A가 X분의 1몰이라면 V분의 B몰은 이걸 X로 표현해 보면 몇 몰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3A 곱하기 2 3AB분의 2를 곱해야, 아니죠, 여기다가 곱하는 게 편하겠네요. 3AC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분모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곱하고 분자에 2A를 곱해야 되네요. 여기에 3B분의 2A 배를 해야 X분의 1이 되니까 여기다가는 2A분의 3B를 곱해야 X분의
를 x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a분의 3bx 몰과 같아요. 2a분의 3bx 몰. 즉 무슨 얘기냐면 v분의 b몰을 x로 표현하면 2a분의 3bx 몰과 같아요. 2a분의 3bx. 이게. 그러면 얘를 1몰로 바꾸려면 3bx분의 2a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v분의 b가 2a분의 3bx예요. 몰수로 바꿨을 때. 그럼 얘를 1몰로 바꾸려면 3bx분의 2a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1몰이 되는 거잖아. 1몰 질량이 화학식량 아니에요? 여기에도 똑같이 3bx분의 2a를 곱하면 얘는 3bx분의 2a를 해야 1몰 질량. 이게 B의 화학식량이 되는군요. 이해돼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얘네들의 부피를 몰수로 바꿨어요. 부피를 몰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계수비를 이용해서 얘가 이만큼 생성됐으니 얘가 몇 몰 반응했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얘 몇 몰이 질량 1g이니 1몰 질량은 얼마다? 여기서 화학식량. 같은 방법으로 B도 한 다음 문자만 통일해 준 거예요. 어차피 제가 기체 1몰 부피 V로 잡은 건 결국 계산하고 나면 다 소거될 거기 때문에 B의 반응 몰수가 A와 B로 표현했을 때 이만큼이니까 이걸 1몰로 표현하려면 역수를 곱하면 되니 얘도 3bx분의 2a를 곱하면 1몰 질량 화학식량이 되는구나. 이게 B의 화학식량이다. 요렇게. 좀 복잡하죠? 문자가 많아서. 여튼 이렇게 푸시면 돼요. 방식은 알겠어요? 이 정도의 복잡한 문자를 주진 않겠지만 반응식이 주어지고 미지수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를 그냥 몰수로 바꿔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x를 분모로 가야 되네. 그러면 이게 x로 분자로 가네. 맞네요. 3b분의 2a x. x분의 1인데 계산을 잘못했네. 여튼 이렇게. 그래서 3b분의 2a x몰 이렇게 되겠죠. 또 질문. 요건 한번 문자 따라서 해보세요. 응? 자, 92번을 우리 지난주에 94번 어떻게 풀었었는지는 기억이 나요? 94번 풀 때요 어떻게 했었냐면 얘의 부피 1몰 부피가 24리터니까 이게 2분의 1몰 얘 2분의 1몰 잡고 얘는 뭐 n 1몰 n 2몰 내가 이렇게 잡고 1, 2번으로 전부 전반우를 썼어요. 그래서 전반우를 쭉 쓰면 N1에 대한 식 하나, N2에 대한 식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반응 후에 총 몇 몰인지를 주었으니까 거기에 미지수가 C까지 포함해서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 나왔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C는 개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다. 그래서 C에다 1을 넣어보면 N1, N2가 얼마 나오고 C에다 2를 넣어보면 N1, N2가 얼마 나오는데 C에다가 2 이상을 넣는 순간 N1, N2가 음수가 나왔었어. 몰의 음수가 어딨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C는 무조건 1이다.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제가 풀어드렸던 걸 다시 풀어보셔야죠. 여러분 내가 이 94번 문제 풀면서 이거 작년에 어느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냈었던 유형이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가정에서 푸는 문제들이 가끔 있다. C값이 자연수라서 1이 들어가야만 N1과 N2와 남은 몰수가 전부 자연수가 나오고 C가 2 이상이 되는 순간 몰수가 음수가 나와버린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C는 1 이렇게 잡고 갔었어요. 얘가 비슷하거든요. 요 92번을 풀 때 여러분 여기 분자량을 줬잖아요. 내가 ABC를 써볼게요. ABC 화학식량 A는 모르니까 냅두고 B가 7, C가 11 두 개는 알려줬죠? 알려준 것만 쓸게요. 그 다음 반응 몰비 줘줘. 몰비 어디서? 계수비 1대 B 대 2 1대 B 대 2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화학식량비와 몰비가 있으니 질량비가 나오잖아요. 자, 질량비는 몰 곱하기 화학식량 7B 그 다음 22 여기는 모르니까 일단 벼요. 근데 여러분 질량비는 사실 두 개만 알아도 돼요. 왜? 질량은 보존되는 관계 아니에요?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경우 얘와 얘의 반응 질량을 더하면
얘의 질량이 나와야 되는 관계죠. 반응한 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비는 요거 더해서 요만큼이 나와야 돼요.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관계니까. 그럼 A의 질량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 22-7B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B가 뭐죠? 개수 아니에요? 무조건 자연수예요.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B는 1, 2, 3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B가 4가 되는 순간 이 질량이 음수가 돼버리죠. B는 4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질량 B는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하니. 근데 만약에 B가 1이잖아요? B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2 빼기 7하면 얼마예요? 16. 아니 15. 15예요? 그러면 B가 1이 돼버리면 이 B가 15대 7대 22 이렇게 나와요. 15대 7대 22. 그죠? 그리고 B가 2가 되면 22 빼기 14. 그러면 8대 15대 22 이렇게 나오나요? 14. 8대 14. 8대 14대 22. 그리고 얘가 3이 되면 1대 21대 22가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네들의 넣어준 질량 좀 보세요. 둘 중에 한 놈은 다 쓸 거 아니에요. 일단 최소 이 질량비는 아닌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일단 얘를 제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애를 제끼고 저 질량비대로 했을 때 딱 맞춰서 떨어질 것 같은 비율이 얘예요. 제가 B 값이 2라고 가정하고 가볼게요. 8대 14대 22.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8대 14대 22라고 보면 A, B, C가 왜 이렇게 가정하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얘 4g 다 쓰고 8대 14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니 얘는 14 중에 얼마 써야 돼요? 7만 써야 되죠. 8대 14로 반응하니까 4대 7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7g 남고 생성된 C 질량이 얼마? 4, 7, 11.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여기 잘 보시면 A가 얼마 썼어요? 24g 중에 12g 남았으므로 12g 썼어요. 몇 배 썼어요 지금? 3배 썼죠. A를 3배 썼으면 B도 3배 써야 돼요. 그럼 B는 몇 g 썼겠어요? 73, 21g. 얘가 남았으니 쟤는 다 써야죠. 그래서 C 몇 g 생성? 합쳐서 33g. 이렇게 제가 가정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질량을 몰수로 바꿔볼게요.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 B대 2이므로 제가 A 4g을 N몰로 그냥 잡을게요. 그럼 24g이면 몇 몰이에요? 6N몰이죠. 맞아요? 6N몰 중에 절반 반응한 거죠. 3N몰 반응한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 봐봐요. B를 우리가 B를 아까 얼마로 잡고 왔어요, 제가? B를 2로 지금 잡고 간 상황이죠. B 값을 2. 그러면 얘가 N몰 반응했으면 얘는 몇 몰 반응한 거예요? 2N몰 반응해야 되는 관계죠. 1대 2의 몰비로 반응하잖아요. 얘가 2로 지금 가정하고 제가 가는 거잖아요. 얘를 2로 가정했을 때의 질량비가 가장 주어진 질량비와 타당해서 제가 B를 2로 지금 가정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N몰 반응했으면 얘는 2N몰이 반응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4N몰 들어있었는데 2N몰 반응했다는 얘기가 되죠. 절반 반응했으니까. 그리고 C 2N몰 생성이다. 1대 2대 2의 몰비로 반응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얘 6N몰 중에 3N몰 반응했죠? 그럼 얘는 몇 N몰 반응하겠어요? 6N몰 반응하겠죠? 1대 2대 2의 몰비로 반응하니 그래서 얘 6N몰 생성이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얘 N몰, 4N몰 합쳐서 5N몰 들었었죠. 부피 딱 5V. N몰의 부피가 V네? 반응 끝나고 보세요. 얘 6N몰 생성되고 A가 얼마 남았어요? 6N 중에 3N 반응했으니 A가 3N몰 남은 거잖아요. 합쳐서 몇 N몰이에요? 9N몰 부피. 9V. N몰 부피 V인 게 딱 맞네? 내 가정이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B를 2로 잡고 질량비를 8대 14대 20이다 라고 가정하고 지금 풀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도 5N몰 부피가 5V, 9N몰 부피가 9V. 아이고 주어진 거랑 딱 맞네? 내 가정이 맞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질량비 중에 B 값은 어차피 1, 2, 3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근데 B값이 3이면 질량비가 말도 안 돼. 문제에 주어진 질량으로 반응이 안 되니까 일단 쟤는 제끼고 1아니면 2 같은데 8대 14대 22가 주어진 질량비랑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걸 가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B가 2라고 가정하고 질량비 8대 14대 22로 가정하고 얘네들의 질량과 몰수를 해봤더니 주어진 몰과 부피가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내 가정이 맞네. 그럼 끝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전부 몰 나왔고 질량 나왔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개수가 자연수임을 가정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케이?